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거나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잠이 깬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른 4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하면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그 전 단계인 당뇨 전 단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 전 단계라는 걸 모르고 지내기 때문이거든요. 당뇨 전 단계란 쉽게 말해서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병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기 직전에 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깨게 되는 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 안에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걸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낼 때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분이 빠져나갈 때 물도 함께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소변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뇌에서 목마르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밤에 한두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가 되면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도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한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10명 중 8명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리터 반 정도 마시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양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 전 단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특히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자주 깬다면 꼭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사실 이것도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식후 극심한 피로와 졸음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 졸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치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밥을 먹으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죠. 그런데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슐린이 늦게 반응해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뒤늦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때 우리 몸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밥, 면, 빵, 떡 같은 걸 먹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한국당뇨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 70% 이상이 식후 극심한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오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운전할 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식후 졸음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혈관에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혈관 벽을 계속 자극하거든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졸립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그럼 이런 증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식후 졸음과는 좀 다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훨씬 강하고 갑작스러워요. 마치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처럼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런 증상은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밥 한 공기를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갑자기 너무 졸려서 견딜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책상에 엎드려서 자게 되거나 회의 중에 졸음을 참기 힘들어지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작은 상처나 긁힌 자리가 예전보다 오래 가거나 자꾸 덧나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도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상처 치유 지연과 잦은 감염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작은 상처나 긁힌 자리가 일주일 정도면 거의 아물어요.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균을 막아내고 새로운 살이 빠르게 자라나거든요.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이런 치유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돼요. 마치 설탕물에 빠진 개미가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처럼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백혈구들도 활동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잘 돌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치유가 늦어지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정상인보다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가 평균 30% 늦다고 합니다. 작은 배인 상처도 2주에서 3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가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예요. 이런 곳은 혈액순환이 원래 잘 안 되는 부위라서 당뇨 전 단계에서는 더욱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발톱을 깎다가 살짝 베인 것도 한 달 넘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잇몸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이를 닦을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픈 것도 당뇨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입안도 세균이 많은 곳이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한국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정상인보다 피부 감염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특히 무좀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자주 재발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름철에 모기에 물린 자리가 계속 가렵고 덧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보통은 며칠이면 없어질 모기 물린 자리가 2주 이상 가거나 긁어서 상처가 나면 계속 진물이 나고 잘 아물지 않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작은 감염들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 중에 발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 때문에 큰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의심해 봐야 할까요? 먼저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거나 상처 주변이 계속 빨갛게 붓고 아픈 경우예요. 또 평소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발톱 주변이나 발가락 사이가 자주 짓무르거나 무좀이 계속 재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건강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면역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건 혈당 관리가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세 번째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TV를 볼 때 자꾸 눈을 비비게 되시나요?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이것도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시야 변화와 눈의 이상 증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는 것과는 달라요. 혈당의 변동이 우리 눈의 수정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눈의 수정체는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 수정체 안에 당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수정체 모양이 바뀌면 당연히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변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 60% 이상이 시야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야 변화는 하루 중에도 계속 달라져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글자가 흐릿해지거나 저녁에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건 혈당이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신호 중 하나예요. 평소보다 눈이 빨리 피곤해지고 눈물이 자주 나거나 눈이 따갑고 건조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증상은 밤에 시야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자동차 불빛이 평소보다 더 번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혈당 변화가 눈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서 눈의 혈관에도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 뒤쪽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이걸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망막 혈관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눈 속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보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또 눈이 자주 피로하고 건조해지거나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보다 눈물이 자주 나거나 눈꺼풀이 자주 떨리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갑자기 시력이 변했다면 반드시 안과 검사와 함께 혈당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이 소중한 창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 몸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네 번째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사실 이것도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손발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에요.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의 말초신경을 직접 공격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손끝과 발끝까지 뻗어 있는 말초신경은 가장 가늘고 예민한 신경들이에요. 마치 전선처럼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손발 끝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런 신경들이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당분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부터 시작돼요. 손끝이나 발끝이 조금 저린 정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저림에서 시작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기도 해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신경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여기고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신경 손상은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보통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돼요.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이 저리다가 나중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손목 쪽으로 퍼져나가요. 특히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잠자리에 들면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따끔따끔하거나 화끈거려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건 밤에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신경 손상 부위에 더 많은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양말이나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데 뭔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이것도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감각 이상이 계속되면 다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면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덧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 중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런 감각 이상 때문에 작은 상처를 놓쳐서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줘요. 물건을 집을 때 힘 조절이 안 되거나 뜨거운 걸 만져도 모르고 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바느질이나 요리 같은 섬세한 일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이미 신경 손상이 시작된 경우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경우예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패턴을 보인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만지는 감각이 무뎌진다면 주의하세요. 양말이나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계속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손상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혈당을 잘 관리하면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갈증과 잦은 소변, 식후 극심한 피로감, 상처 치유 지연, 시야 변화, 그리고 손발의 저림까지.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아직 당뇨병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은 사람들 중 70% 이상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됐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약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이고 단순당은 피하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특히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다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빼도 혈당이 크게 개선돼요. 예를 들어 70kg인 분이 3에서 7kg만 빼도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화혈색소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드셔보세요. 계피, 여주, 돼지 감자, 비트 같은 것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도 만능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예요.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김순자 씨는 작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됐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고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단 음식도 끊었고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김순자 씨는 지금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71세 박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손발 저림과 시야 흐림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하셨어요. 박영호 씨는 금연도 하고 체중도 8kg 정도 뺐어요. 1년 후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뇨 전 단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예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